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다룰 타인의 속마음 심리자들의 명언 700 인문학자 김태현 편엠, 이 책을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들러의 어록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목요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한데 이런 류의 책 하나 찾게 되면 또 해보고 싶긴 하네요. 은근 글감도 되고 우려먹기가 좋아서. 근데 명언집들이 조금 짜치는 책들이 많아서 솔직히 읽고 싶은 생각이 안 들긴 해요. 네. 차라리 조금 어려워도 니체의 선악의 저편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아포리즘 형식으로 쓴 책이니까 그냥 명언식으로 쓴 책이라서 그걸 한번 할까 하는데, 그건 너무 철학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이해를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조금 도전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차라리 그런 검증된 아포리즘을 담고 있는 책을 하는 게 낫지, 너무 명언집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괜찮은 책이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알프레드 아들러의 어록인 담긴 몇 가지 구절을 이제 소개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한때 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해가지고 책이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읽지는 않았고, 아무튼 이 책으로 인해서 아들러가 유명해졌다고 하죠. 뭐 아들러가 쓴 책이 아니지만 이제 아들러의 그 심리학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요. 뭐 저 약간 그런 홍대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괜히 유명한 책 안 읽는 그런 게 있었던 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들러란 인물이 사람이 개인 심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열등감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이제 대처해야 될지야, 이제 우리가 어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어록을 꼽아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241번,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어록이 아무래도 우리가 가진 그 열등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용의 자세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열등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열등감이 전혀 없이 진짜 자신감에 찬 사람들도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근데 살면서 항상 자신감 있게 살다가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실패점이 있긴 하잖아요. 뭐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도 뭐 있겠죠, 어딘가는 신화적으로. 근데 실패를 자꾸 겪으면서 그 시행착오에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마 자신이 가진 그런 부족함, 열등감에 대해서 수용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체득한 인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들러는 그 열등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런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어록을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쉽게 체득하기는 어렵죠. 사실 열등감을 극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은 이제 253번에,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아까 241번의 어록을 풀어 쓴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과정, 결국 열등감을 수용해서 내가 가진 열등감을 극복하고 내 강점을 더 살리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나한테 믿음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거기 안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학습이나 훈련이나
심리적 안정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자기의 어떤 능력들을 개발하는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들러라는 인물이 자기 개발 서적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말들이 되게 자기 개발 쓰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들러라는 브랜드가 또 자기 개발서 쓰는 근거에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겠죠. 네. 뭐 이견해 없이 좋은 말인데 사실 실천이 어려운 내용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전할 어록은 255번.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가진 어떤 열등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구절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 비슷한 류의 이제 시련 혹은 좀 실패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누구에게나 이제 열등감이나 혹은 좌절감, 그런 죄책감, 자책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부정적 감정들로 자신을 괴롭히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누군가는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극복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 누군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엄청난 시련에서도 극복해서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저처럼 취업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서 삶 자체가 나락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엄청난 갭이죠. 누군가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도 극복해내는데 누군가는 작은 사소한 사건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면 어린 시절에 학폭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이라고 생각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에이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뭘 그걸로 쉽게 말하죠. 결국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겪는 부분에 대해 그 힘듦을 느끼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좀 안타까운 결론이 될 수도 있겠죠. 내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나에게 갖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가 아우슈비츠의 그 홀로코스트가 문제였던 건 당연히 개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또 학교 내에서 왕따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그 죽음을 선택한 학생의 잘못도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결국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결국 자기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 자신밖에 없는 거죠. 남을 바꿀 수 있는 걸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저는 이제 사범대나 이렇게 교육학을 배우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조언을 하고 그 사람이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다가도 실패를 더 많이 겪지 결국 내가 바뀌는 게 낫다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는 게 자기 자신을 결국 바꾸고 열등감을 혹은 좌절감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래서 삶을 전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러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사실 옳긴 하나 내심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좀 있죠. 모든 상황에 이제 대해서 어쨌든 수용하는 거는 결국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나를 바꿈으로써 이제 타인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에게도 좀 더 너그럽게 하다 보면 좀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남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태도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다 보면 뭐 교육학적으로 남에게 좀 발전된 모습을 전이할 수가 있긴 한데 맞는 말인데 약간 자기계발적인 어록으로 많이 쓰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사실 이런 표현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들러가 지금까지도 사랑받았고 미움받을 용기란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나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건 인정하는데 뭐 사회적인 이런
문제점이나 분명 인생의 어떤 힘든 상황들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쪽에 대해서도 많이 염두를 해둔 입장으로 살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기준점을 어떻게 두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걸 강요하지는 않고 다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면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좀 이중적인 태도를 갖긴 해요. 나는 내 상황은 내 탓이지만 남들의 어떤 상황은 뭔가 구조 탓이라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지적 허영을 부렸던 대학생 시절이 있었죠. 나는 좀 수양을 통해서 내 자신을 고쳐 나가면서 사회가 좀 바뀌어 나가길 바라는 그런 어설픈 그런 마음으로 살긴 했는데 내 고가 석자였죠. 아무튼 아들러의 어록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수용 능력을 기르면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불편감들이나 부족한 점을 좀 개선하고 발전하고 그런 자기 가치를 올려나가는 과정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가치가 있고 또 자기개발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아들러는 연구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뭐 미움받을 용기 이거 뭐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네요. 좀 철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요 비슷한 류의 책들 많다고 볼 텐데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책이라면 꽤 괜찮은 책인 만큼 자기계발 서적에 대해서 조금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 책은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로써 책 한 권을 쪼개가지고 라디오 컨텐츠로 삼았던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즌2에서는 좀 더 괜찮은 명언집이 생기면 아마 근데 제 눈에 차는 명언집은 좀 찾기 힘들 것 같지만 모르죠. 또 혜성같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괜찮은 소재 있으면 찾아와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